항등식 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배우는 등식은 크게 두 종류죠. 하나는 항등식, 나머지 하나가 방정식. 둘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두 식 모두 다 식의 등호가 있는 식의 등호가 존재한다는 것. 1번. 두 번째 공통점, 미지수가 존재한다는 것. 근데 이 세 번째 내용 때문에 둘의 이름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는 항등식은 밑에다 쓸까요? 자리가 없어서. 항등식은 그 미지수 값 해라고 그러죠. 해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항등식이에요. 미지수에 관계없이 그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될 때 이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방정식은 그 해의 값에 따라서 참이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그 참이되는 값을 보통 우리가 그 미지수의 값을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미지수가 참이될 때를 보통 해 또는 근이라 부르고, 거짓일 때는 뭐 따로 이름을 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미지수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뀔 수 있는 식, 그걸 보통 우리는 방정식, 미지수에 관계없이 늘 참이되는 것. 정확히 쓸까요?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것, 걔를 항등식. 자,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이제 항등식을 배우죠. 여기 파트를. 방정식은 계속 배울 겁니다. 이제 항등식은 초반부만 살짝 배우는데, 항등식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 다 주어져 있는 식이 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미지수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문자를, 그 식을 보다 보면 x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y도 있을 수 있고 k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식이 어떤 문자에 대하여 항등식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문제 자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미지수의 대상을 x로 보시면 되고, 그럼 그 미지수의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숫자로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놓고 문제가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주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 등식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앞쪽에 단어는 이렇게 붙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뜻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늘 참이 되는구나 라는 뜻이고, 모든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게 임의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임의의, 모든을 대신하는 다른 표현.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x값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될 때 이 식을 항등식이라 말한다. 직접적으로 항등식이라는 말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말로 항등식의 말을 포장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알아차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럼 이제 항등식의 성질은, 자,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 되려면 생각해보세요. x가 제곱되어 있고 얘는 x가 일치가 있고 얘는 x가 없는데 그 앞에 있는 개수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x가 들어갈 때마다 이 앞에 있는 a, b, c에 따라서 숫자가 제각각 바뀔 텐데, 이게 늘 0이 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x가, 여기 있는 a, b, c라는 개수가 모두 다 0이 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성립한다는 뜻은
항등식은 좌우가 완벽히 일치하는 쌍둥이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0 써지면 쌍둥이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0 대신에 이렇게 써도 돼요. 0x제곱은 0이고 0x도 0이고 그걸 다 더하면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래놓고 항등식이 되려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형태가 되려면 똑같아야 되죠. 좌우가 일치하는 식. 그래서 제곱의 개수인 a는 0이 되고 일치한 개수인 b도 0이 되고 상수인 c도 0이 된다. a, b, c는 모두 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근데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대놓고 2창, 1창 상수항인데 오른쪽도 2창, 1창 상수항꼴이 나오면 이렇게 짭짜주면 돼요. 2창 계수끼리 갖고 1창끼리 갖고 상수항끼리 갖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는영꼴일 때는 개수가 모두 다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는영꼴이 아닌 이렇게 차수가 맞춰져 있으면 개수끼리 서로 똑같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항등식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라시오.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입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고 그렇지 않은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에요. 얘는 항등식이 아니죠. 얘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좌우가 완벽히 일치하는 대칭 형태인지를 보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x, 얘도 마이너스 x. 얘 플러스 5, 얘도 플러스 5. 서로 똑같네요. 그럼 x에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일 수밖에 없어서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고 얘는 안 똑같죠. 얘는 2x, 얘는 x제곱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이죠. 어떤 특정 값만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항등식을 잘 구분해 푸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개수 비교하는 거죠. 이 식이 항등식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 4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a 둘은 서로 같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7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b 둘은 서로 같고 근데 이게 방정식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방정식일 때는 모아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모으기 위해서 이 양을 통해서 x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상수 넘겨서 상수끼리 모아주고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배를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항등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서로 비교해서 같은 개수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고 나면 뭐 크게 여기는 어려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갑시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데는 나름의 이유나 목적성이 있죠.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방정식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2x는 4.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그럼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x하고 상수로 이렇게 따로 분리한 다음에 양배를 2로 나누게 되면 x는 2라는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방정식은 이게 목적인데 해를 구한다 이게 목적인데 항등식은 그러면 2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b 아까 말한 이게 방정식이면 이렇게 이항을 해야 돼요. 동량끼리 모아서 2-ax는 b-3 만약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면 양별 이걸 나눌 수 있죠. 그래서 x는 2-a분의 b-3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정식 풀인 거고 항등식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풀이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항등식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같으니 x값에 관계없이 늘 참이 되는 항등식이 되려면 a는 2, b는 3입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까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데 목적을 뒀죠.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항등식은 이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늘 참이 되다 보니까 목적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해가 특정 몇 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과정인데 그냥 이런 항등식은 존재하는 값은 다 답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수학적으로 해를 구하는 데 의미가 없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써봐야 뭐 쓸데가 없겠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해를 구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다면 어디다가 의미를 둬야 되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된 항등식이죠. 그럼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없어요. 어차피 이게 넘기고 넘겨봐야 0x는 0.
만족하는 x는 무승이 많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해의 목적이 없다면 어디다 목적을 두지? 하다 보니 그러다 뭐 등호를 지우고 여기다 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이건 더 의미가 없고. 그럼 뭐에 의미를 두지 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걸 숨겨서 여기다가 뭔가 모르는 문자를 두면 어떨까? 얘를 숨겨놓고 여기다 모르는 문자를 두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문자값, 근데 이 문자가 알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 식에서는 문자가 아니고 개수나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숨겨진 개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성이 생기는 거죠. 수학적으로 개수나 상수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해는 아니지만 개수를 구하기 위한 이 과정에 항등식의 목적을 두는 거고, 근데 이 개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수를 숨겨야 돼요. 모르는 값으로. 모른다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미정이라고 그러잖아.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개수를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만들어 놓고 이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을 둔다. 그게 항등식이고, 그래서 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항등식의 목적은 이 미정개수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지지 않은 개수, 항등식의 목적을 미정개수에 두고 그걸 구하는 방식이구나.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개수비교법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어느 정도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잖아요.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 얘랑 얘랑 개수비교. 얘랑 얘랑 개수비교. 얼마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방식. 이 가장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단어만 들으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죠?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숫자요? 지금 이 항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게 규정이 잘 돼 있어야 돼.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x가 문자인 거예요.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 a, b는 숫자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 정해지고 나면 그 문자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여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x에 0 대입하겠다. 대입해도 됩니까? 방정식은 막 대입하면 안 되죠. 방정식은 참이되는 x만 대입해야 돼요. 근데 항등식은 다 참이니까 내가 원하는 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은 3, 우변은 b. 그래서 b값이 나와요. b값 나오고 나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죠. 3. 그 다음은 a값 구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a가 지워지면 안 되니까 뭐 x에다가 1 같은 거 집어넣읍시다.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 a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2, b는 3. 이 방식이 수치대입법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개수비가 훨씬 쉽겠죠. 봐보면 금방 알잖아. 근데 이렇게 수치대입으로도 풀 수 있다. 두 개 방식, 개수 비교하는 방식. 개수 비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차수별로 나열이 잘 돼 있어야 돼요. 2차, 1차 상수. 그럼 여기도 2차, 1차 상수. 여기 1차 상수, 그럼 이쪽도 1차 상수. 차수별로 잘 배분돼 있어야 서로 비교하기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동량 처리로 내림차순 정리 잘한 다음에 서로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고, 수치대입법은 뭘 집어넣을지 잘 판단하면 돼요. 아무나 되지만 이왕이면 효율적인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수치대입과 개수비교를 같이 할 수 있는 연습 문제.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21번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형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해볼 텐데, 문제 위에 써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라든지 아니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는 말이 써져 있죠. 그럼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수 비교하면 돼. 그게 첫 번째, 이게 항등식이니까 차수별로 나열한 다음에 그 개수에 뭐가 올지 직접 비교하는 게 어떨까. 근데 왼쪽 식은 차수별로 잘 나열되어 있죠. 따로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변식만 빠르게 정리합시다. 그럼 여기는 bx제곱, 일단 빨리 써볼까요? bx제곱 플러스 bx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에 c 곱하면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네요. 동력끼리 모으는 거죠. 이렇게 동력을 모아줘요.
그럼 b 플러스 c x 제곱 동류항 이렇게 모으면 b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c x 그 다음에 상수항 맨 끝에 마이너스 2c. 근데 이제 다 차수별로 구분해 놨으니까 이제 개수만 갖다 쓰면 되죠. b 플러스 1은 b 플러스 c는 2차항 계수는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는 1차항 계수는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가 상수항 6이 돼야 되니까 c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c 값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넘기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 값은 4가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 a 값은 7이 되고, 이렇게 해서 a, b, c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문제인데도 수치 대입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적당한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처음에는 x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그럼 좌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에 전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6.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없어져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0이 돼요. 그럼 우변이 0이 돼요. 따라서 a 값이 구해져요. a는 7. 그럼 h를 빨리 아는 값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 a 값은 구했으니까 이제 b 값 구이나 c 값 구해야 되는데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했더니 뭐 0 같은 것도 괜찮아요. 0 집어넣으면 좌변이 6이 남고 우변은 왜 0 집어넣냐면 0 집어넣으면 b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지워지고 여기 0 집어넣으면 1,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럼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c. 따라 c 값은 마이너스 3.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c도 구해졌으니까 b를 구하는데 여기가 안 없어지도록.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x나 x 플러스 1이 0이 안 되는 값 중에 적당한 것. 1 같은 거 괜찮겠죠? 1 같은 거. x1.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7 플러스 6. 우변은 2b.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좋겠네요. 아니 상관없는데 2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2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이 불편하잖아. 2도 괜찮은데 뭐 지금 상황은 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2,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3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래서 2b 값은 이게 이리로 넘어가면 얘는 8. 얼마죠? 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왜 숫자가 크게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3이었어요. 지금 글자가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얘랑 얘랑이 지워지고 2b가 8이 됨에 따라 b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개수 비교할지 수치 대입할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연습량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일 때는 그냥 빨리 전개하는 게 낫더라. 그래서 개수 비교하자. 아니면 이거는 막 전개하면 오히려 식이 복잡하니까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필요한 문자만 빨리빨리 찾자. 수치 대입하자. 이거는 연습량이 좀 달려 있으니까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거는 개수 비교 좋아. 수치 대입이 좋아. 이게 딱딱 구분되진 않고 연습하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단해도 괜찮고 뭐 17번 문제 풀 때 나 이거 전개할까? 라는 뜻은 개수 비교할까? 라는 뜻이고 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A값, B값 구할까? 이건 수치 대입을 하겠다는 뜻인데 본인이 판단해서 적절한 것 중에 골라서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x-y는 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뜻은 항등식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미지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 그러면 항등식인데,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네요. 그럼 이건 누구가 기준이죠? 그러면 둘 다 기준이에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x와 y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그러면 x가 있는 길이 뭐세요? y가 있는 길이 뭐세요? 그 x, y가 없는 상수끼리 뭐세요? x가 있는 것끼리 뭐고 y가 있는 것끼리 뭐고 x, y 없는 거 뭐고 그게 어떤 문자든 어떤 숫자든 x, y가 아니면 됩니다. 는 0 만드신 다음에 얘를 0, 얘를 0, 얘를 0 주게 되면 여기는 x, y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 되겠죠. 그래서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저렇게 식을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으고 x 없는, y 없는 것끼리 모으고 이렇게 종류별로 모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위에 보면 이제 관계성을 갖죠. x, y가 어떤 특정 관계를 맺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책에서는 y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x-1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해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x-1 플러스 c x-1의 제곱은 3 이렇게 되죠. 이 3도 일로 넘겨줍시다.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y가 사라지고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y가 없이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으로. 그럼 이제 동량끼리 모아야 되니까 전개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모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얘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 플러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x 이렇게 동량끼리 모았고 상수항 c 마이너스 3 x 없는 것들 이렇게. 그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뜻은 x값에 관계없이 늘 참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의 개수도 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 따라서 c값은 3 c값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c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이 돼야 되므로 b값은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c값 b값 여기다 집어넣어서 조식을 정리하면 a 마이너스 6 플러스 3 0 따라서 a 값은 3 이렇게 a, b, c 값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에 대한 항등식일 때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긴 해야 되는데 그 x, y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두 개 풀이하는 것보다 하나 풀이하는 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문자를 지워서 하나를 지우고 나머지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거는 y로 정리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 나타난 거고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해서 저걸 x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x는 y 플러스 1 그럼 이거를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x에 대한 식이 아닌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하지만 답은 똑같습니다. 이래나 풀이나 저래나 답은 똑같으니까 뭐 문자 구분할 거 없이 그냥 하나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p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px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써있잖아요. 다항식이라고. 근데 x가 들어있는 어떤 다항식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걔가 그 문자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일 때 다음을 풀이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개로 할 수는 있거든요. 첫 번째 개수 비교. 근데 개수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죠. 전개되어 있어야 돼요. 쫙 차수별로. 근데 얘는 건들 게 없네요. 차수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만 건들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px가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px의 다항식이라며 x에 대한 다항식. 근데 px의 차수를 모르네.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알려진 바가 없어도 눈치챌 수는 있어요. 오른쪽에 x에 대한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왼쪽도 x에 대한 3차식이 돼야 되는데 얘는 상수고 얘는 1차고 그럼 이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 3차식의 개수는 또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x 세제곱으로 가야 되니까 px의 차수는 1차식이며 동시에 px의 개수를 쓰려면 x 플러스 c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차의 개수가 1인 상태라 여기도 1이 나오려면 일단 분배했을 때 x 세제곱 나오려면 일단 x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c는 뭐예요? c는 어디 있던 거죠? c는 이게 개수까지는 3차의 개수까지는 알 수 있지만 상수가 얼마인지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자를 다른 이렇게 미정계수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요.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c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요. 그 좌변을 일단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그럼 x 2차는 이렇게 하면 x 2차 나오죠? 플러스 cx 제곱 1차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x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x가 되고 상수항은 뒤에 플러스랑 이쪽 상수항 마이너스 c 분배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C값이 나와요. C값 마이너스 2. 그럼 C값 마이너스 나왔고, 이건 여기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1이 3. 따라서 A 값은 4. 그 다음 여기 B 마이너스 C 값이 마이너스 5. 근데 C 값이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B 값, A 값, C 값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C를 구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A, B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이렇게. C는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A, B를 구하기 위한 약간 도구일 뿐이죠. 근데 두 번째, 근데 이 문제는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개수 비교보다는 수치 대입이 더 좋아 보여요. 수치 대입. 억지로 짠 맞출 수는 있는데 짠 맞추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보자는 얘기죠. x에 뭐 대입합니까? 그러면 x에 1 같으면 괜찮죠. 왜?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져요. 곱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겠죠. 우리는 p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a, b를 알고 싶은 거니까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근데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두 번째는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아무나 괜찮다고 했지만 이왕이면 마이너스 1이 어떤가요? 그럼 이거 또 없어지잖아요. 이 식이 인수분해 되거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아,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px까지 몽청 다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1? 네,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연립하는 문제죠. 더해 본다면 2b의 값은 마이너스 14, b 값은 마이너스 7. b값 마이너스 7을 넘기면 플러스 7이 되니까 a값은 4. 이렇게 a값, b값을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풀이를 굳이 추천한다면 아무래도 이거는 수치 대입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개수 비교하려면 차수 만들어내고 숫자 짜 맞춰야 되고 분배도 해야 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높거나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치 대비 유리하긴 해요. 근데 전체 수학적으로 빈도를 보면 개수 비교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죠.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x에 대한 항등식인데 9할에 이거를 다 분배할까요? 이걸 분배한다고? 이거를 분배하기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물론 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럼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1번 잘 보세요. 1번은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누구만 남아있는 거냐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땡땡땡 플러스 A6. 또 노란색만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만 구하려면 X들이 지워져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는 X들이 지워져야 되니까 지워져야 된다? 아, 0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X에 0 집어넣으면 X와 지워지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계수끼리도 다 지워지기 때문에 얘밖에 못 구해요. 쟤밖에 못 구해요. 그래서 만약 A0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그때 0 대입하시면 돼요. 상수만 구할 때는 X에다가 0 대입한다. 그럼 X에 0 대입하면 없어지고 곱하면 A0의 값은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계수 다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럼 그때 뭐 대입해야 되죠? X에 집어넣어도 X만 없어지고 저 계속 그대로 다 담으려면 이 일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져 있는 상수와 전개식에서 주어진 상수와 계수들의 총합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X에다가 1 대입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수와 계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럼 X에 1 대입한다. 그럼 X에 1 대입하면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A0부터 쭉 나와요. 이렇게 A6까지.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이에요. 그럼 2번은 위에는 1번과 비슷한데 부호가 좀 이상하죠? A1의 음수. 그럼 숫자상 보면 A0는 양수. 플러스가 붙어 있고, A1은 마이너스, A2는 플러스, A3는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짝수항은 플러스, 홀수항은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첨자가. 그럼 이럴 때는 X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요? 역시나 X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호만 바뀌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적당하죠. X에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에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우변은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7. 우변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얘가 된다 는 거였고, 근데 3번 보니까 홀수항은 홀랑 없어지고 짝수항이 한만 남았죠? 저건 어떻게 풀죠? 쟤는 X에 뭘 집어넣어야 홀수항은 없어지고 짝수항만 남나요? 그런 건 없죠. 아니 X에 뭘 집어넣으면 짝수항만 남고 홀수항만 없어지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얘네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 좀 전에 구했던 X에 1 대입했을 때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다 보면 잘 보시면 짝수항끼리 부호가 다 똑같고 홀수항은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8이 되고 우변끼리 더하다 보면 이게 홀수항이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대신 A0이 2번 남고 A2도 2번 남고 A4도 2번 남고 A6도 2번 남겠죠. 근데 우리는 2번씩 구하는 게 아니고 1번씩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4는 A0, A2, A4, A6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렇다. 그러면 4번 A1, A3, A6 이거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짝수항이나 홀수항을 구하면 그렇지 빼면 돼요. 좋아요. 빼시면 되죠. 그럼 26. 근데 얘도 그래요. 빼게 되면 이게 지워지고 홀수항이 2번 계산되죠. 2, A1, A3, A6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4, A5 더하면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으면 1 대입하면 되고, 쭉 배열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나오면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러니까 뜨면 중간에 하나씩 빠지고 짝수항끼리 합 혹은 홀수항끼리 합 하면 1번과 2번을 적절히 모아서 더하거나 빼면서 짝수항이랑 홀수항을 골라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3x 플러스 1, 나머지를 rx라 했을 때 ra의 값을 계산하시오. a가 얼마인지를 찾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쓰면 사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도 말했듯이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남아요. 이 식은 수학적 식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칙 연산을 처리할 수 없는 식이죠. 땡땡땡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걸 사칙 연산 표현하려면 나눔을 당하는 7은 나눈 숫자 3과 몫 2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를 b로 나누면 몫은 크기가 되고 나머지 r 남습니다. 그러면 a는 b와 q의 곱이며 나머지 r의 합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a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a를 b로 나누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맞춰 쓰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바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그렇죠? rx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나누는 게 몇 차식이에요? 나누는 게 몇 차식이죠? 나누는 게 2차식이면 뒤에 붙는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은 다항식이니까 1차, 정확히 말하면 1차가 아니고 1차 이하의 식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1차 이하식이라는 얘기는 1차식이거나 아니면 또는 상수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차 이하식을 대신할 수 있는 식이 이거란 얘기죠. 이게 1차 이하를 대신하는 식이에요. a가 조합해 있어서 a를 쓰기 좀 곤란해서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죠? 자, 이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직접 나누기만 하는 방식. 직접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요. 그럼 몫은 3x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분배하겠죠?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를 빼내면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1 붙었네요.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보통 이거 붙이는 이유는 이거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뺐더니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a 값은 1인 걸 알겠네요. 그 동안을 빼게 되면 남는 나머지는 x 플러스 5. 자, 이렇게 돼서 a 값은 얼마였냐면 1이었었어요. a는 1. 그 나머지 rx는 j였다. x 플러스 5. 그럼 RA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x에다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정답은 6. 이게 직접 나눗셈 하시는 방식이고. 지금 문제는 이게 더 쉽죠? 좀 더 직관적이고. 근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이 방식으로, 위에는 이 방식으로. A하고 B하고 C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이런 풀이 앞으로 많을 텐데
앞에 있는 얘 있죠? 얘가 0 되는 값,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을 식에다 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목까지 같이 없어지거든. 곱하기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0 되는 값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값은 2개 정도가 적당한데 모르는 값을 3개나 모르죠? 그럼 조금 곤란하지. 이건 안 될지는 않아. 또 딴 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A, B, C 중에 뭐 하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상수항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상수항 4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상수는 이렇게 곱했을 때 상수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럼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C까지 붙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4가 돼야 되니까 C 값은 5겠죠. 미리 여기다가 뒤에 이렇게 5를 써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써먹는 거죠.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3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b 플러스 5. 위식을 정리해서 계산해보면 a 마이너스 b는 숫자 계산하면 1, 5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5. 우리가 1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a하고 b가 위아래 이렇게 더하다 보면 2a가 마이너스 2, a 값은 마이너스 1. 아까 a가 1 아니었나요? 이게 2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a에 1 집어넣으면 b 값은 얘도 1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1이 됐고 b 값이 1인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 다음부터 풀이는 똑같다라는 거죠.